네, C++에서 함수는 자기 자신을 호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호출을 죄기 호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기 호출을 하는 함수를 재귀 함수라고 일컫습니다. 재귀 함수는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이므로 새로 호출되는 함수도 자기 자신을 호출하게 되므로 호출의 연쇄를 끝내기 위한 어떠한 것이 없다면 재귀 호출은 끊임없이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귀 함수는 보통 if문과 함께 사용합니다. 그 원형을 살펴보자면 보통 이러한 형식으로 재귀함수가 많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 if문의 조건인 컨디션이 참이라면은 이 recurse라는 함수는 코드 1을 실행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 호출된 recurse 역시 코드 1을 수행하고 컨디션의 조건이 참이라면은 새로운 recurse를 호출하게 되겠죠.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재귀 호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는 코드 2는 실행되지 않고 유보된다는 점입니다. 가령 recurse라는 함수가 최초로 실행되었을 때 코드 1이 실행되고 컨디션의 조건에 따라 새로운 recurse가 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드 1이 실행되고 컨디션 조건이 참이라서 새로운 recurse 함수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 역시 코드 1을 실행하고 조건에 따라서 새로운 recurse 함수를 호출하게 되겠죠. 여기서 최초에서 실행된 recurse의 코드 2와 그 다음으로 실행된 recurse의 코드 2 부분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if문의 조건이 거짓이어서 연쇄가 끊이게 된다면 가장 마지막에 호출된 recurse의 코드 2가 실행되고 그 이전에 호출된 recurse의 코드 2가 실행되고 쭉쭉쭉쭉 올라오면서 최초에 실행된 recurse의 코드 2가 실행되는 것으로 연쇄 호출이 끝나게 됩니다. 자, 말로만 들으면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 한번 실제로 알아볼까요? countdown이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이 countdown은 파라미터로 int형 변수를 받아서 그 int형 변수가 0보다 클 때까지 반복될 것이며 재귀 호출을 할 때 int형 변수를 1씩 낮춰주면서 재귀 호출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메인에서 이 카운트다운을 5로 선언하게 된다면은 처음에 실행된 카운트다운은 int형 변수에 5가 저장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4를 넣어서 본인을 호출하게 되겠죠. 그리고 4를 받은 카운트다운은 다시 3을 넣어서 호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이 과정은 마이너스 1을 넣을 때까지 반복하게 될 것인데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이후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카운트다운에게 0을 줄 때가 있게 될 것인데 0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크지 않으므로 이 재귀 호출이 중단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실행되지 않았던 코드 2의 부분이 실행되면서 재귀 함수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실제로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카운팅이 5, 4, 3, 2, 1, 0까지 실행이 되고 0은 0보다 크지 않으므로 더 이상 재귀 호출이 일어나지 않고 0부터 5까지 다시 역순으로 코드 2의 부분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재귀 함수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다음으로 알려드릴 사안은 함수를 지시하는 포인터입니다. 다른 데이터 변수처럼 함수 역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수의 주소는 그 함수에 해당하는 기계어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블록의 시작 주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함수의 주소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도 유용하게 사용하는 순간도 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함수의 주소를 매개 변수로 넘겨주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함수의 주소를 매개 변수로 취하는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단계인
함수의 주소를 얻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함수가 선언되어 있을 때 뒤에 붙은 괄호를 빼고 함수의 이름만 사용하면 그 함수의 주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함수는 int형 변수를 받아서 그것에 1을 더하여서 리턴을 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주소를 얻기 위해서는 함수의 파라미터 리스트를 담고 있는 소괄호를 생략하고 함수의 이름만 선언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함수의 시작 주소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데이터형을 지시하는 포인터를 선언할 때 그 포인터에게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형을 지시하는지 포인터에게 알려주었죠. 함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를 지정하는 포인터를 선언할 때에도 그 포인터에게 지시하는 함수의 데이터형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int형 매개 변수를 가지는 int형 함수를 지정하는 포인터를 만들고 싶으므로 포인터 역시 int형 매개 변수를 가지고 int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인터에게 함수의 주소를 저장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pf는 함수를 지시하게 되었으므로 이 pf라는 이름을 이용하여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즉, 이 pf가 함수 이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입력받은 매개 변수를 1을 더하여서 리턴하는 함수처럼 이 pf 역시 입력한 수인 3에서 1을 더한 4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주소를 매개 변수로 취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함수를 지시하는 포인터를 만듦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딩하면서 많이 마주칠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